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7일 두산 인프라쿠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는 4포인트, 코스닥은 7포인트 오르면서 둘 다 상승을 했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코스피를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에 의해서 장 중간에 잠깐 내렸다가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자체는 지금 계속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3월 26일부터 해서 외국인이 지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4일도 거의 1조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음 주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계속 좋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고점 설정을 제가 3206포인트 정도로 해놨는데요. 그 포인트를 가볍게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밀어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미 고점을 돌파를 좀 했는데 코스피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조만간 움직일 것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막 크게 계속 매수하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면 이제 나가고 사면 나가고 이런 모습인데, 하지만 꾸준히 매도하는 세력도 없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바이오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술주 같은 주식들이 골고루 좀 잘 힘을 받으면서 지금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삼봉이죠. 삼봉을 뚫어버리고, 저항선을 뚫어버리고 강하게 뚫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앞으로도 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여기 지수 선물을 좀 보시면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지수도 실제로 그렇고요. 금요일에 좋게도 마무리했고, 유럽 증시, 특히 독일 증시도 많이 올라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이 원달러라든지 아니면 이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도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미국 10년물이 이제 1.6%가 이제 1.6%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1.7%까지 올라갔다 이제 1.5%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채권 수익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죠.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요때와 같은 흐름이 이렇게 길게 장기간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은 더 슈팅 구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그 슈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일단은 주식 분위기가 좋다 보니 흐름이 한번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0원 하락했고요. 네,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150원 하락했고 16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별로 재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좀 하다가 마지막에 좀 끌어올렸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연기금 매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다시 끌어올린 것 같고, 아쉽게도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도를 좀 했는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2일 이후에 이때도 이제 거의 팔지 않았다고 치면 거의 3주 만에 이렇게 매도가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48,000주 사실 많은 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44,000주 매수한 것에 대해서 하루 매수량에 대해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히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또 이렇게 11만 주 매도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의 매도 포지션을 약간 이어가는 모습이죠. 이전에도 이렇게 팔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 지금 두산 중공업이나 두산 인프라코아나 두산 이 두 개를 외국인들이 모두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아쉽긴 한데요. 기관 투자자와 같이 매수를 같이 해준다면 좀 좋게 힘있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차트 좀 보겠습니다. 차트 아슬아슬하게 이제 21선과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해 놓은 1450원을 이번에도 지키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여기서 이제 양봉 시작점을 제가 끄었고, 꼬리를 몇 번 터치를 하고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네, 다시 한번 쌍바닥 형태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21선까지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네, 주가를 받쳐놨습니다. 그래서 21선은 제가 설정한 기준선 위로 진입을 했고 차주쯤에는 진짜 두산인프라코아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이제 죽을 때까지 죽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아가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며칠 내에 좀 상승 양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11,000원대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주봉이고요. 주봉도 네, 일렬로 이제 나열이 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좀 양봉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월 거래량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4월 2주 거래가 되었는데 많지 않은 편이고 3월에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4월에도 마지막에 좀 스퍼트를 내서 힘을 좀 주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두산 인프라코아는 상승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약에라도 네, 21선이 깨지고 하락을 한다고 해도 1450원 정도 네, 요 라인은 좀 지켜줬으면 하고요. 자, 일단은 이상적인 것은 21선을 깨지 않은 선에서 반등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 인프라코아 공매도 잔고를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전체적인 추세 흐름은 감소를 좀 했지만 지금은 조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죠. 네, 700만 주 근처에서 좀 며칠 계속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고 700만 주 아래로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600만 주대로 조만간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공매도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가 늘 이유는 없습니다. 합병전에 네, 늘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주가 이 시너지라든지 현대 인프라코어의 시너지라든지 아니면 두산 중공업으로 상환이 되었을 때 그때 상황을 생각한다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상환을 굳이 하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주가가 좀 낮은 편에 있을 때 상환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조만간 줄어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차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보겠습니다. 뭐 2030만 주로 뭐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외국인 추정도 이제 당일 거의 비슷하고요. 8.5%대 네,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네, 들어오고 나오고 많이 하진 않는다. 저번에 이제 100만 주 정도 매도했을 때 그때 조금 나갔고요. 지금 상태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기사를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로 보고 두산인프라코아가 뭐 크게 소식은 없었고요. 이제 뭐 미래형 굴착기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일단 굴착기에 지금 1등이죠. 네. 중국 쪽에서는 세계 1등이고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을 지금 공격적으로 노려보고 있고 지금 건설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아 쪽으로 이 건설 장비, 중장비죠. 특히 이제 굴착기가 좀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전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산 팝켓이 좀 떨어져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좀 적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두산 인프라코아 회사 자체가 또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현대 인프라코아에 대한 시너지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굴착기를 알릴 수 있는 두산 인프라코아 굴착기를 알릴 수 있는 이제 디자인 공모전까지 금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니까 계속 이제 분위기가 좋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두산인프라코아 관계자가 건설기기가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사례는 업계에서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으면서 그다음에 최고로 인정받은 혁신 디자인을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네,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동차 브랜드 하면 딱 생각나는 브랜드 몇 개가 있잖아요. 고급형, 네, 그다음에 뭐 양산형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두산 인프라코아도 굴착기 시장 입장에서는 네, 그런 고급형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조금 재미없게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지금 멈춰 있는 뭐 재미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 깊게 지금 행보를 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박스권을 네, 갇혀 있다가 한번 힘있게 뚫고 나간 뒤에 거의 뭐 요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면 50%가량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있어 시간을 조금 가지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 꼬리 라인까지 네, 받치면서 주가가 그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더 올라간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네, 계속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